모셔보겠습니다. 샤이보이이시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를 찾아봤더니 통풍에 대해서 이제 하기 전에 네. 통풍 환자가 4년 새에 17%나 늘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통풍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저희가 중풍, 음. 통풍 이렇게 한방병명에서 풍자가 들어가는 것은 급격하게 증세가 오는 것을 통칭해서 말합니다. 중풍 갑자기 쓰러지잖아요. 네. 반신불수 되실 때. 네. 통풍도 갑자기 통증이 오거든요. 은근히 무릎 일반 관절염처럼 시큰시큰하면서 계속 아프다가 많이 써서 아프고 이런 게 아니고 갑자기 엄청나게 아픈 통증을 유발해서 응급실에 가게 되죠. 그래서 통증이 갑자기 오는 질환, 통풍 이렇게 한방에서 불리던 것이 정확하게 이제 양방병명과 매칭되기를 요산이 증가했을 때. 요산이 증가했을 그렇습니다. 때. 요산이 증가했을 때 그것이 관절에 쌓여서 나타나는 통증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이제 말하는 것이고 4년간 늘어나게 된 이유는 요산은 이제 단백질과 관계가 높은데 또 술과도 관계가 높고요. 그 두 가지가 야식이나 이런 배달 음식 우리 코로나 때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더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단백질이나 술, 또 요산,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오늘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통풍이라는 게 갑자기 급격한 통증이 찾아오는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앞서 이제 원장님을 모시기 전에 예전에는 황제병, 귀족병이라고 불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왜 그렇게 불렸어요? 주로 단백질과 술에서 공급되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네. 몸 안에서 대사를 거치고 요산이 되는데 네. 요산이 바늘처럼 뾰족한 형태의 현미경적 모양을 보입니다. 그것이 통증을 일으키다 보니 과거처럼 먹는 게 부족하던 시절에는 고기, 술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나폴레옹이라든지 세종대왕 이런 분들이 잘 걸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못 먹는 서민들한테는 잘 걸리지 않는 질환이었고 잘 드시는 단백질이나 술을 잘 드실 수 있었던.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예전에 잘 모를 때는 통풍이라고 했을 때 바람이 통하는 병인가? 네, 통증은 생각을 못하고 바람이 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람이 통하는 병인가 했는데 바람만 닿아도 아픈 병. 네. 어느 정도 아프길래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실제로 너무 극렬해서 아픈 것도 맞고요. 네. 이제 극렬해서 아픈 것이 서양 그림에는 통풍 환자를 악마가 마귀가 이렇게 발가락을 막 갉아먹는 사진이 있는가 하면 이제 동양 쪽 사진에서는 호랑이가 네. 발가락을 막 물어뜯는 그런 장면의 그림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길래 그럴까요? 그 정도 아프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는 바람이 불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감기 몸살 걸렸을 때 바람을 쐬면은 더 아프듯이 일반적으로 통풍도 바람을 쐬면 실제 더 아파집니다. 다른 통증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온도가 떨어지니까 덜 아파야 되는데 이제 바람이 불면서 이제 피부도 건조해지죠. 건조해질 때 또는 몸 안에 탈수 현상, 수분이 부족할 때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바람에 특히 더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앞서 이제 요산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네. 우리 몸에 요산이 쌓여서 생기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산이라는 게 이제 단백질이나 술로 인해서 쌓이게 된다. 네. 근데 그게 방금 또 발가락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쌓이는데 왜 몸에 갑작스럽게 통증이 오는지 쌓이면은 점차적으로 쌓이잖아요. 혈액에 쌓이는 것이고요. 네. 혈액에 쌓여서 순환을 계속 하고 있다가 체내의 수분량이 줄어들거나 순환의 속도가 늦거나 했을 때 사람 몸에서 가장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하부 밑에 쪽 그리고 온도가 좀 떨어지거나 그래서 심장에서 멀리 간 쪽일수록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평균적으로 손도 멀지만 손보다 발이 훨씬 더 멀고 그렇죠.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로 발가락에 가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럼 평소에는 요산이라는 게 몸에 쌓이지 않고 배출이 돼요? 배출이 돼서 일정한 수준의 양을 유지하게 됩니다. 생물 시간에 예전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류는 몸 안에 그런 이제 단백질 합성 후에 암모니아로 배출을 하고 인간은 포유류는 요소로 배출을 하고 그리고 포유류나 이런 것들은 요산으로 배출을 한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으실 텐데 문과입니다. 네,
그 요산이 네. 일정량을 넘어가게 됐을 때 음. 고요산 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산 양이 꼭 많다고 해서 통풍이 꼭 오는 것은 아니고요. 고요산 혈증의 10% 정도만 통풍을 유발하게 되는데 때로는 요산 수치가 낮은데도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군요. 자, 통풍이라는 거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얼마나 고통이 극심하기에 그런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동양 쪽에서는 호랑이가 발가락을 물고 있는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길래 그럴까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통풍이 생기는지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산이 쌓여서 네. 이게 통풍이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산 지수가 낮아도 통풍일 수 있다. 네. 맞습니까? 간혹이지만 있습니다. 어. 퓨린이라는 성분이 몸에 들어와서 대사를 거치면 요산으로 분해돼서 나가야 되는데 네. 퓨린을 거의 안 드시고 그러니까 식이요법도 잘 하시고 단백질도 잘 안 드시고 혈중 수치도 높지 않은데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왜 생겨요? 요산의 수치 자체보다는 네. 요산의 대류 현상 중에 몸 안에 체액이 부족해지면 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발가락만 혈액이 많은 상태에서 100이라는 요산이 지나가면 좋은데 혈액이 절반으로 줄고 100이 지나가면 생기는 거죠. 절대량보다 그 몸 안에는 수액량과의 어떤 비례, 순환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치킨과 맥주, 그러니까 치맥을 많이 먹었을 때 통풍에 걸리기 쉽다. 이 말도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통풍의 1번 그 주동자는 주범은 맥주입니다. 맥주. 네, 특히 맥주의 효모에 퓨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성분을 통풍 환자가 그 섭취했을 때 유발하기 쉬운데 거기다가 치킨을 먹게 되면 치킨 중에서도 닭 껍질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 고소한 속에 퓨린이 다량 들어가 있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상승 효과를 일으키면서 갑작스러운 체액 내 퓨린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제 요산이 통증을 유발하죠. 그럼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치맥을 먹으면 안 되겠네요. 치맥뿐이 아니고 맥주 자체, 술 자체를 통풍 있는 분은 이제 좀 줄이거나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주, 뭐 와인, 막걸리 뭐 이런 것들도 다 좋지 않겠군요. 물론입니다. 물론 이제 경중이 있기 때문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핑계를 대서 요거는 먹어도 되지 않아라고 보통 말씀하시는데 이제 통풍이 없으신 분이 예방 차원에서 이제 관리하신다면 막걸리나 우리가 맥주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와인이 조금 덜 들어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환자이신 경우는 어느 술을 막론하고 다 나쁩니다. 그렇군요. 가족력에도 연관이 좀 있을까요? 이 통풍이란 질환? 네, 근래에 연구된 것들이긴 한데 이제 외국에서 미국에서는 대략 40% 정도 통풍 환자가 이제 가족력을 보이더라.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1-20% 정도라고 보고가 됩니다. 네. 이유는 이제 미국인들은 아무래도 고열량의 단백질과 지방이 포함된 그런 식사를 워낙 많이 하고 맥주 소비량도 또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한국도 뭐 맥주 소비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증가 추세이긴 하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저희 PD도 치킨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네, 물론 뭐 맥주는 잘 안 마십니다만 단백질이나 뭐 이런 퓨린 성분을 생각한다면 사실 남자들만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텐데 네. 왜 보면 통풍 환자는 주로 남자다. 특히나 뭐 통계를 보니까 95%?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호르몬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 퓨린을 간에서 대사를 하고요. 네. 그 대사 성분은 신장에서 배출을 합니다. 근데 신장 콩팥에서 배출할 때 배출력을 높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폐경 전의 여성 호르몬은 거의 증세를 보이지 않고요.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 남성만 보이게 됩니다. 여성 환자가 있다라면 대부분 폐경 이후의 여성으로 여성 호르몬이 줄었을 때 나타나는 거죠. 폐경 이후의 여성들도 조심해야 될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풍 했을 때 아까 발가락을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통풍이 발가락에만 오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어떤 부분에 많이 옵니까? 첫 시작은 거의 다가 발가락이 맞고요. 그런 이제 발가락과 함께 아킬레스건 쪽으로 오거나 또는 발목 쪽에 온다든지 드물게는 무릎 쪽에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릎에까지. 네, 무릎이 퉁퉁 부어서 일반 관절염인 줄 알고 검사를 했는데 네. 이상하게 급성적으로 오고 음식과 연계성이 있고 해서 혈액 검사하고 등등 했더니 통풍이더라 이렇게 결론 짓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다리 쪽으로만 오는 거예요? 위쪽으로는 안 와요? 그렇습니다. 주로 중력 때문에요. 그래서 이 상체 쪽에는 거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요로결석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제 그 부산물이 이제 퓨린이 부산물로서 그 신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요로결석의 원인이 돼서 두 증상은 같이 따라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요로결석도 뭐 담낭결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분량, 체액량이 부족해지고 노폐물량이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쫄아든다고 하죠. 우리가 음식 만들 때 졸여서 만들듯이 수분량이 부족해지면 요로에도 결석이 잘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증상을 앓고 있을 때 나 통풍인가? 라고 의심을 해보면 좋아요. 일단 급성적 통증이 발가락에 왔다. 그리고 홍종열통이 온다. 에? 빨개지고 종, 붓고 열나고 통증이 오면 발가락 쪽에 급성적으로 왔다라면 일단 통풍을 의심해 보시고 술에 계속 반응한다 그러면 또 통풍을 의심해 보시고 심할 때는 그 부위에 그 빨간 부위가 이렇게 벗겨지기도 합니다. 살이 피부가 벗겨지기도 하는데 그런 급성적 통증을 유발해서 음식과 관련이 있다면 바로 통풍을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종통열이 다 발가락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통증 부위에 홍종열통은 면역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뇨산이 쌓여서 관절 내에 이제 찌르는 거죠. 뾰족하거든요. 현미경적으로 봤을 때 뾰족한 우리 결정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절을 찌르니까 찌르는 자리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가락이 빨개지고 네. 발가락이 붓고 그렇죠. 발가락이 갑자기 막 뜨거워지면서 네. 발가락이 막 아파. 네, 그것도 되게 아픕니다. 되게 아파. 네. 그래서 응급실을 찾아가야 될 정도로 너무 아파. 갑자기. 네. 그러면 이거는 통풍이다. 일 확률이 높다. 통풍일 확률이 높다. 뭐 발가락을 삔 적도 없는데. 네. 어떻게 아파요? 찌르듯이 아파요? 호랑이가 물듯이. 호랑이한테 물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다면 그 겪어본 통증 중에, 네. 그러니까 보통은 통증이 와도 일반인들이 진통제, 소염제로 해결을 하려고 하죠. 심리적으로 귀찮잖아요. 근데 응급실을 본인이 가고 싶어질 정도로 아픕니다. 그렇죠. 다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아프지? 그렇죠. 할 정도로 아프면 그러면 이게 그렇다. 이게 오한까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던데 감기 몸살처럼 오한이 오나요? 그렇습니다. 좀 심해질 경우에 근데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오한이라는 것은 사람 몸의 백혈구의 활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몸을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서 열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이제 현상이 오한인데 당연히 면역이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한을 동반하기도 하죠. 이게 굉장히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발가락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마치 몸살이 난 것처럼 열이 나고 그리고 막 몸이 떨리고 관절염 같이 발가락 주변이 막 아프면서 전체적으로 좀 뜨끈뜨끈해져요, 몸이. 보통 통풍 같은 경우는 국소 부위에만 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다른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몸이 전체적으로 뜨겁다든지 발이 붓는다든지 이 정도 나타나는 경우는 일반 다른 관절염이나 뭐 봉화지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봉화지겸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네. 최태영님께서 통풍과 봉화지겸이 증상이 좀 비슷한데요. 네.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봉화지겸에 걸린 후에 운동으로 무리를 하면 봉화지겸처럼 발목이 너무나 아픕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기본적으로 통풍은 관절강을 침투하는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봉화지겸은 림프계를 침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겠습니다. 림프란 임파성 백혈구가 있는 사람의 면역을 총괄하는 부위인데 그 부위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황색규균이라든지 이런 균들이 세균에 의한 감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쪽은 세균, 이쪽은 요산 이렇게 원인이 다른 거죠. 보통 이제 봉화지겸은 이제 얼룩이 진다든지 이제 그런 현상, 반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붓는 부위도
그 통풍보다 훨씬 넓고 사실 실제 통증은 통풍이 훨씬 더 아프고 또 급성적으로 아픕니다. 그런 차이들이 좀 있죠. 그럼 이거는 발목 쪽이 많이 아픈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봉화지경.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봉화지경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곪는다, 황색구균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증상들이 많고 그 통풍은 통증, 찌른다 이런 느낌의 통증이 많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지금 봉화지겸이 왔다라고 하시는데 통풍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올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퓨린과 요산이라는 대사의 어떤 산물이기 때문에 음식과 관계가 많이 있고요. 그랬을 때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오한이 난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제 면역 저하가 겹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지금 또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56세 남성입니다. 근데 피곤한 날 저녁에 발바닥에서 열이 많이 나는데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보통은 이제 물론 그 통풍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할 때 나는 것은 이제 간의 이제 해독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노폐물 양이 많아졌을 때 비생리적인 열이 발생하고 우리가 이제 손발이 차거나 손발이 뜨거운 증상은 내 몸에서 보내준 열이 손끝까지 가서 완전히 해소되고 돌아온다면 손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손이 차다는 건 손까지 가는 열이 부족할 때 손끝을 데펴주지 못하니까 손이 찬 거고요. 반대로 남는 열, 병리적으로 남는 열이 있다면 갔다가 다 쓰고 와야 되는데 올 때도 열이 있죠. 그러면 뜨거워집니다. 마찬가지로 발도 중력의 영향을 받고 피곤하다든지 또 이제 음주를 하셨다든지 해서 혈액이 좀 걸쭉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 혈액이 밑으로 갔다 잘 올라오지 못하면서 보내줬던 병리적 몸에 있을 필요가 없는 열들이 누적되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에 좋은 것들을 좀 보관을 하고 이제 간의 열을 꺼주는 청열, 열을 꺼주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금세 해결이 되시고요. 이제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술 같은 식이와 또는 이제 수면 같은 어떤 피로 원인이 되는 것을 배제해 주셔야 해결이 되겠죠. 그렇군요. 자, 3323님께서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통풍의 차이가 뭘까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류마티스 질환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자가면역이란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자가면역이란 백혈구가 얘가 내 몸에 있는 부분인데 내 몸에 사용하는 부분인데 나를 귀찮게 하네 얘 적군인가 봐라고 잘못 오인을 하는 거죠. 자가라는 게 스스로 자자 내 집인데 남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IQ에 그러니까 면역의 IQ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내 몸을 공격하는 거죠. 그것은 자가면역 질환이고 류마티스가 또 그 대표적인 질환입니다만 통풍은 그거 자체보다도 실제 내 몸에서 높지 말아야 될 요산이라는 성분이 실제 존재한다는 부분에서 다르게 이제 취급하고는 있지만 통풍 같은 경우도 치료하는 영역이 류산이 염증을 일으킨다는 부분에서 자가면역성 치료를 같이 하게 되기도 하죠. 스테로이드 치료를 그래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스테로이드 치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의학에서는 이 통풍이라는 걸 어떻게 치료를 하세요? 한방에서는 이제 통풍이라고 해도 다 똑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가을철, 겨울철에 심해지는 이유도 온도가 떨어지거나 또는 건조해지거나 이런 것들인데 건조하게 오는 사람이냐 또는 차가워서 오는 사람이냐 온도에 두 가지가 다르게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냉기로 왔다면 이제 한기를 제거해주는 약과 염증을 제거해주는 약을 함께 사용하고 신장에서 배출한 능력을 올려주는 약을 섞어준다면 쉽게 되고요. 이런 풍, 한, 습 세 개의 종류로 나눠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는 처치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발가락이 너무 아프니까 얼음찜질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보통 얼음찜질을 권하는 병원도 있습니다만 학계에서는 온찜질, 냉찜질이 둘 다 효과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염증이 있어서 발목이 삐거나 했을 때는 처음에 너무 열이 나고 염증이 치성하니까 아이스팩을 해가지고 열을 식혀주는 것을 권합니다만 그랬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기가 있으면 심해진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통풍에서 왕왕 발생합니다. 그래서 권하지 않고요. 또
따뜻한 그런 것을 대서 했을 때도 통증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화끈화끈하던 열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온찜질, 냉찜질은 해봤는데 나는 냉찜질이 조금 난 것 같아 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분만 하시고 대부분은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가까운 응급실에 가서 이제 처치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 움직일 때 아프면 네. 뭐가 안 닿도록 고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뭐가 아예 안 닿게 이렇게 아무것도 이렇게 공중에 띄우는 방법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럴 땐 고정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띄워줘야 돼요? 아닙니다. 중력이 발가락으로 미치지 않게 약간 발이 높게 누워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혈류가 복강 쪽으로 쉽게 내려올 수 있게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죠. 뭐 양말 같은 거 신지 말고 신발도 신지 말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누워서 혈류 순환이 아. 이 복부 쪽으로 잘 가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통풍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만희 원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통풍 환자는 병아리 콩을 먹으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 1100님.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또 뭐 현미를 먹지 말아라. 잡곡밥 얘기도 있어요. 귀리콩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곡물들이 퓨린 성분이 많은 게 맞고요. 콩 종류도 이제 금기시하는 의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그 통풍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퓨린은 동물성에서 공급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아, 식물성이 아니라. 네, 술과 동물성 단백질. 아. 오히려 그 다음으로 나쁜 것은 과당 같은 과일류에서 공급되는 것들이 더 영향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역에도 많다, 뭐 다시마에도 많다 이렇게 말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뭐 소량 섭취해도 전체 퓨린 양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질문 중에 제일 많은 게 통풍 환자들은 뭐를 먹으면 안 되나요? 뭐를 먹으면 안 돼? 뭐를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통풍 환자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네, 1번이 이제 술이겠죠. 술 중에서도 이제 효모 성분 농도가 높은 맥주. 그리고 또 막걸리 중에서도 막걸리 그 술찌끔이 있잖아요. 우리 술 담글 때 이렇게 막걸리 가라앉아 있잖아요. 네네네. 흔들어서 먹죠. 그 밑에 퓨린 성분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담근 막걸리일수록 훨씬 높죠. 저희가 판매하는 막걸리는 물을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이 이제 과당류 그런 것들이고요. 단백질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뭐 치맥에 관련된 거, 기타 뭐 등푸른 생선, 또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도 뭐 고기류는 다 들어갑니다. 뭐 닭고기, 소고기, 먹어요? 돼지고기. 통풍 환자분들은 뭘 먹어야 돼요? 그 두 가지 단백질성 그 육류와 저것만 뺀다면 나머지는 크게 영향을 안 받고요. 과당도 가벼운 과일은 괜찮은데 이제 액상과당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그 과자류 같은 거 이렇게 사탕 같은 거 할 때 액상과당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짜 먹는 뭐 이런 거 할 때 그 액상과당은 이제 옥수수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런 건데 굉장히 과당 성분이 높습니다. 옥수수 과당 같은 경우에 거의 절반이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성분들도 이제 요산을 형성하기 때문에 요 정도만 피해 주시고 나머지 식물성은 조금 드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몸 안에 요산 성분이 아무리 높아도 요산 성분 높은 분의 90%는 통풍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건 드시면서 수분 섭취를 2리터 이상 하셔서 몸 안에 수액을 올려준다면 탈수도 없고 그렇게 이제 수분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은 통풍 증세를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더 치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뭔가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때 좀 뭘 드실 때 이렇게 검색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좀 많이 적어두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통풍 증상을 막기 위해서 먹는 약이 간에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2988님. 예, 그런 성분들의 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요새는 인터넷 검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약 이름 치면 밑에 성분들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간독성 부작용에 써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피해 주시면 되고 통풍 유발하는 것들 하는 약물들도 있습니다. 소염제 계열 또 아스피린 계열들 중에 통풍을 유발하거나 또 몸에 산성화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약물도 물론 통풍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비만 체질인 분들도 그렇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가려서 이제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유의점들 잘 보시면서 약도 복용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통풍에 걸리면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왜 그럴까요? 이제 신장에서 배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신장 당뇨와 연결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당뇨를 악화시키고 그런 이제 배설 작용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신장에 특히 안 좋을 거고요. 또 심장뿐만 심혈관, 심장벽이나 혈관벽에 그 류산 성분이 상처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혈관이 일찍 노화가 되고 또 심장 기능이 약화되는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죠. 그럼 통풍은 과연 낫기는 하는 걸까? 재발은 잦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치료됐다 안 됐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고뇨산 혈증인 분들의 10%밖에 증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몸 안에 수액이 부족해지는 순간에 운 없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고 사람 몸속의 뇨산은 항시 존재하게 됩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 포유류는 원래 뇨산이 아니고 요소를 배설하는데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뇨산을 몸에서 배출 안 하게끔 진화가 됐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장수하는 데는 더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완치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간단하게. 네, 병이라기보다는 이제 관리하시면 되는 이제 그런 특징적인 거다. 비만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 식단 관리는 필수다. 이런 이야기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만희 원장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어차피 또 다음 주에 보니까.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